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아니타 무르자니 지음 춤이란 옮김. 죽었다 살아났을 때 나는 즐길 수 없거나 나에게 옳은 일이 아닌 건 절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지은이 아니타 무르자니.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4년간의 암 투병과 그 끝에 경험한 놀라운 임사체험이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감동적으로 쓴 이 책은 발행 2주 만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어 9주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켰으며 45개 이상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아니타는 인도인 부모 밑에서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2살 때 온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해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작가와 국제적 강연가가 되기 전에는 수년 동안 일반 기업에서 일했다. 멋진 옷을 입고 한껏 치장을 한 모습이었지만 아이린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다. 사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곤 했다. 늘 멋지게 차려입는 것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다 자존감이 부족해서거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랬기 때문이다. 임사체험 전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축복 가득한 삶을 여는 열쇠임을 나는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러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자 모든 것이 변했다. 그때는 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우주의 눈에 비친 내가 얼마나 강력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병원 침대에서 거의 죽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도 보았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믿음, 가치, 판단, 견해, 불안, 의심, 두려움이 내가 아님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어떻겠는가.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내 일생의 경험들을 통해 겹겹이 더 씌워온 두꺼운 색안경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겹겹의 색안경이 갑자기 벗겨져 진정한 나 자신이 온전한 모습을 환하게 드러냈다고 상상해보라. 내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랬다. 다른 세상에 있을 때 나는 모든 색안경을 벗어버렸고 모든 짐을 던져버린 후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때 본 나는 내가 상상한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존재였다. 나는 늘 나 자신을 외면했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으로 여겼으며 사랑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처럼 대했다. 그런데 죽음의 영역에서 신의 눈으로 본 나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였고 우주는 내 존재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며 나는 그 우주의 아름다운 자식이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장엄했고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벽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처럼 신성으로 창조된 존재였다. 나는 내가 말 그대로 빛의 존재임을 이해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자연 안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처럼 말이다. 자연은 생명들로 가득하고 생명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존재이면 다른 존재들도 모두 빛의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깨달음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 나는 내가 모든 존재의 중심에 있고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에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던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아니, 사랑 그 자체임을 알게 되었다. 그 깨우침으로 나는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한 완전히 다른 믿음 체계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 페리에서 나는 아이린도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고 자신을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알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여 인생을 즐길 자격이 충분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면 그녀가 말하던 수많은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아이린이 먼저 자신이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라고 느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려면 물론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한다. 아이린, 네가 얼마나 이쁘고 똑똑한지 알고 있어? 내가 불쑥 물었다. 아이린은 자신의 남자친구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을 동네 북 취급한다며 한창 성토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놀라기보다는 약간 기분이 좋아진 듯 그녀가 물었다. 그때까지 비참해 보이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사실이야. 내가 말했다. 너는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스럽게 보아도 그걸 못 느끼는 거지. 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내 경험상 네 스스로 그걸 알고 내면으로부터 그렇다고 느껴야 해. 그럼 주변 세상도 바뀔 거야. 네가 그렇게 믿기는 쉽겠지. 아이린이 반박했다. 너는 지금 걱정이 없잖아.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믿고 너 자신을 사랑하기는 쉬울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은 지금 엉망이라고. 그러니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것도 당연한 거야.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이런 인생을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린, 내가 어땠는지 너도 알잖아. 나도 내 인생을 혐오했어. 그러다 거의 죽을 뻔했지. 기억하지? 그리고 바로 그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강연을 할 때면 나는 사람들에게 죽을 것처럼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으니까. 자신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기 직전에 지금의 나로 변할 수 있었어.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해. 그럼 인생이 바뀔 거야. 그 반대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자기부터 생각한다는 건 이기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늘 그렇게 말하잖아. 아이린이 반박했다. 그녀는 다시 근심스러운 표정이 되었다. 게다가 나는 딸을 돌봐야 해. 딸부터 생각해야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희생할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당장 그의 학비도 못 내. 난 내가 갖지 못한 기회들을 딸애가 다 갖게 되길 바라. 그런 것들부터 걱정해야 하니까 내 생각할 틈이 어디 있겠어. 아이린은 나탈리에게 가능한 한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서 지난 10년간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종종 싫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나탈리는 최고 수준의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방과 후 과외 수업도 받아서 성적이 좋았으며 취미 활동을 위한 갖가지 수업도 두루 섭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느라 엄마 못지않게 딸도 고생이었다. 나는 엄마가 되어보진 않았지만 나에게도 엄마가 있어. 그리고 어린 시절도 겪었고. 그래서 내 생각을 감히 말하자면 내 부모가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야. 부모가 희생만 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바로 그런 점을 배우게 돼.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배우거든.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학교에서 따돌림과 학대를 많이 받고 그래서 아예 체념하듯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려웠어. 사랑하기는커녕 마음속에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나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이었지. 내가 결함이 많다고 느꼈고 사랑받을 생각은 감히 엄두도 못 냈어. 나 자신은 너무 하찮게 느껴졌거든. 그렇게 굳게 믿고 자라니까 정말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여자애는 태생부터 열등하다고 믿는 문화도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지. 우리 문화에서 여자애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짐 같은 존재잖아. 그리고 너처럼 나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웠어. 다들 나는 여자아이니까 다소곳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며 자란 건 아닐 거야. 워크숍에서 강연할 때 자기들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듣고 자란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 매번 99%의 사람들이 손을 들어. 나는 왜 아직도 이 사실이 놀라운지 모르겠어.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라서 그럴까? 그러곤 아이린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건 그렇고 어릴 때 사람들이 너 자신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 물론이지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 아이린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 나도 나탈리에게 자주 그렇게 말해. 대우받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어른이 되었으면 하거든. 훌륭해 아이린. 내가 말했다. 공감 능력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 하지만 하나 물어보자. 그런데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네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그 순간 아이린은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보였다.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고 눈이 커졌다. 내 말에 머리라도 한 대 얻어맞은 듯. 아니타, 정말 맞는 말이다. 아이린이 흥분해서 말했다.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없으니 줄 수도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 거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가 소리쳤다. 우리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 정말로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고 싶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이 사회의 믿음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해. 사실은 그 반대를 믿어야 하지. 이 사회는 사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가르치니까. 때로는 정말이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자주 비판을 받지. 그러다 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인정하기 주저하게 되고 말아. 바로 그래서 이 진실이 아직도 그렇게나 비밀처럼 말해지고 있는 거야.
아이린이 내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어서 나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매일 경험하는 일상도 그것과 정비례해져서 더 즐거워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더 깊어지거든. 그리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어. 네 말대로 어쨌든 자신이 갖지 못한 걸 줄 수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주는 사랑, 존경, 지지, 연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받을 수 있어. 내가 모르는 사랑과 존경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신성을 부인하는 거야. 그것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도취적인 거라고 믿게 길들여졌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자기 도취는 거꾸로 자기 사랑이 부족할 때 빠지게 되는 심리 상태야. 자신에게 스스로 주지 못하는 사랑을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어 그들의 사랑을 통해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지.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냈고 우리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